아무래도 공기업들은 자소서를 조금 적게 본다라고 하던데 지금 한국조폐공사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채용이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또 자기소개서 쓰려면 다양한 경험과 경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사기업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되게 많이 보는 곳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아예 안 보는 곳. 되게 많이 보는 곳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배수밖에 안 뽑는 그곳이고요. 여기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해피한 곳이죠. 예, 자기소개서를 적격과 부적격으로만 판단하는 곳이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썼으면 좋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늘 그 말씀하신 자기소개서 쓰는 플랫폼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작성을 완료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쓴 방향 이거를 이렇게 좀 바꾸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차원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공통 지원 자격 미충족됐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는 부적격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이게 중요하겠죠.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게 뭔데? 네. 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공사 명칭 오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안 틀릴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공공기관 내가 어디도 지원했는지도 몰라요. 특히나 이렇게 자기소개서 보지 않는 곳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름 틀리면 정말 바로 떨어뜨립니다. 읽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코레일도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안 보는데 누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써놓은 거예요. 어머나. 예, 칸만 채우면 이게 이제 인식해서 붙이는 줄 알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죠. 예. 그건 정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칸을 채우기 위해서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스타 방식으로 좀 길게 써주시면 돼요. 무의미한 단어의 날.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는데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올 분이 크크크크 해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한 개 항목 이상 미작성. 그러니까 이것도 과연 확률이 조금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그럼 이렇게 대체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마감이 임박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원 막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에서 컨트롤 C를 해서 갖다 붙이는데 갖다 붙일 때에 잘못해서 2번과 3번 항목을 똑같이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왜냐면 글자 수가 똑같으니까 500자거든요. 2번, 3번, 4번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보니까 그냥 딱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럼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마감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까지는 좀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가 여기는 얼마나 잘 썼느냐를 본다라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의 관점으로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에 뭐 비속어를 근데 비속어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알바라고 있죠, 알바. 네. 알바는 사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아르바이트라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파트타임. 예, 근데 파트타이머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쓰신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아르바이트, 알바도 사실 이렇게 비속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고 아까 제가 또 강조드렸던 거 내가 이전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올해까지 사실 내가 특별한 걸 안 했어. 그래서 쓸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갖다 쓴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필터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심하시고 똑같이 쓰시지는 말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바가 비속어라니. 그러니까요. 평소에 비속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제 AI가 아무래도 자소서를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러다 보면 유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표절. 그리고 그럴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이제 좀 합격 자기소개서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갖고 오는 부분들 그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정말 회사 이름 틀리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같은 문장 반복. 아마 여러분들이 그 2번, 3번, 4번은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사실 500자 안에 담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1번이 천자잖아요. 네. 천자는 나도 모르게 두 문장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표절과 회사 이름 틀리는 것과 같은 문장 반복되는 거 요거 좀 조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면접장 갔을 때 어차피 이건 면접용이거든요. 면접장 갔을 때 면접관 분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격, 부적격, 그리고 네. AI로 검증을 한다고 하면 네. 내용 자체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여기 아예 그냥 적격과 부적격, 그러니까 AI가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직무 역량에 관련된 키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AI의 역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 명칭이 틀리면 떨어뜨려라. 그다음에 무의미한 단어가 일정 반복되면 떨어뜨려라 등등의 AI가 구동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또 우리가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소서 항목이랑 또 그 안에 있는 특징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지원 분야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해 천자죠.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 기술서를 역시 서술하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2번, 3번, 4번이 조폐공사만의 자기소개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500자입니다. 최근 5년간의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1번과 다소 겹치죠. 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본인이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기술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번이 우리 공사의 기본 역량인 정도 책임, 소통 협력, 열정 도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선택 본인의 역량과 관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게 있는데 일단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취업에서는 3년간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여기는 5년간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전하고요. 일단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 뭘 본다고 했죠? 자격증과 교육받은 거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조금 생각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의 항목들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1번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그 4개 항목 중에서 가장 긴 천자로 그렇죠. 써야 하는 항목이고요. 직무 경험을 묻고 있는데 사실 신입의 경우에는 네. 직무 관련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걸 좀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보시면 지원 분야에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 이게 이제 경력자들이죠. 네. 근데 경력이 난 없다 학생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경험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은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받고 한 것, 그 다음에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한 것이라고 구분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서 작성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량기술서이기 때문에 보통 천자죠. 그렇다면 천자는 여러분들이 글자 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과연 여기에다가 몇 개의 소재를 투입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 천자가 하나의 소재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직무 역량에 대해서 경력 또는 경험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라고 했고 또 2번에 보시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한 2개 정도를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면접용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아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이미 다 뽑혀져 왔어요. 면접장에서 아, 이런 경험을 하셨네요. 이건 왜 하십니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소재가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저는 1번에다가 한 2개 정도 여러분들 지식도 좋고요, 기술도 좋고요, 경험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작성해 주시면 그래서 첫째 무엇을 했다, 둘째 무엇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써주시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좋은 리포트 작성법이 있듯이 이렇게 경력 기술법에도 조금 더 효율적인 기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툴을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방식 이런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내가 이전까지 했던 곳 뭐 소속 조직 이것은 뭐 경력도 좋고 경험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담당 직무, 그 다음에 주요 역할, 주요 수행 업무 및 성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어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예를 좀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력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고객 안내가 주요 업무였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안내센터의 고객을 응대했다.
자동 발매기기에서 승차권 발권을 안내했고 승강장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시간에 맞춰 열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그래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들이 주로 많이 가는 호텔, 상가 등의 위치를 메모해서 더욱 빠르고 구체적으로 도움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다음 이게 중요하죠. 조직 기여 내용.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메모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고객을 응대하자 다른 인턴 동기들 역시 함께 쓸 업무용 메모를 필요로 해서 단체 카톡방에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등 업무 효율에 힘썼다라는 부분. 그래서 나는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에 놓인 업체, 즉 고객을 만날 텐데 고객들을 세분화한다거나 공통점을 찾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등 여러분들의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이 보고 어디에서 일하셨네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어려웠던 건 뭐예요? 라고 질문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주시고 보통 직무 역량 기술서는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거 한번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는 한 2개 정도 하라고 하셨고요. 알려주신 이 틀을 활용하면 확실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도 직무 1번과 좀 관련된 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5년간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500자. 로 써야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네, 1번이 이제 역량 기술서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좀 세분화시켜서 이제 뭐 스타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저는 좀 넓게 전반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건 조금 조폐공사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도 좀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좀 질문을 가지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1번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가장 핵심적인 거 2가지를 배치할 거고요. 2번에다가는 좀 넓게 봐서 나는 이런 지식도 쌓아봤고 이런 경험도 해봤고 뭐 이런 태도도 길러봤다라고 조금 넓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땡땡 직무에 필요한 몇 가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라고 역시 구조화시키는 거죠. 첫 번째는 뭐 땡땡 지식이다. 두 번째는 땡땡 경험이다라고 했는데 뭐 지식과 경험 이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테고리화 시키는 걸 좀 필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카테고리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카테고리화가 어떤 건지 저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요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2가지 병렬식 구조로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직무 기술서를 보니까 직업 기초 역량 중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 또 내가 남은 소재가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는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블라블라.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블라블라. 이렇게 내가 남아있는 소재, 내가 쓸 수 있는 소재를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뭘로 뽑아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직무 역량과 관계된 타이틀을 달아주면 조금 더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좀 했어요. 저는 이 취업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게 HR의 경험, 강의 경험, 컨설팅 경험, 방송 경험, 책 저술 경험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나열할 거냐? 그럼 내가 방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취업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역량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방송도 해봤고요, 강의도 해봤고요, 컨설팅도 해봤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 취업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다르잖아요, 이슈가.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봤고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름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고 왜? 면접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라고 던져줄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좋네요. 왜냐하면 1번이랑 2번이 겹치기 때문에 소재가 항상 고갈이 되는데 그렇죠. 어떤 필요 지식에서 내가 가진 걸 찾으려고 하면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딱 뽑아내는 그런 카테고리화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됐나요? 네, 이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좀 됐어요. 이제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이번에도 최근 5년간으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네. 본인이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기술하고 이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어려웠던 경험도 괜찮나요? 네. 원래는 사실 네. 이렇게 경험 질문이 나온다 하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아니면 지금 두 분께서는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궁금하세요? 네, 궁금해요. 네. 우리 이러면 안 선생님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사이다가 되셨을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네. 평가자는 나에 대해서 내 그 어려운 스토리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궁금해해요? 시간도 없고 빨리 뭐 해야 돼요?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겠어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점이 뭐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니? 왜? 앞으로도 넌 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걸 바탕으로 이걸 잘할래? 저는 그게 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려웠던 일을 물어본다. 면접이 됐건 자소서가 됐건 그러면 직무에 연관된 걸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면접용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내가 1번과 2번에 다 보냈어요. 그럼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조폐공사에 여기에다가는 개인적인 거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면접장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1번과 2번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 도저히 소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무 관련된 거 써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여기에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여태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너무 개인적인 것만 빼고 네. 정말 너무 개인적인 것만 빼고 그냥 내가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재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배운 점을 쓰셔야 되겠죠. 해당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어려움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가은 씨가 오늘 처음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네. 뉴스는 되게 잘하셨는데 취업 방송 처음이에요.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직업 방송의 첫 방송을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갑자기 틀이 깨져가지고 갑자기 뭐가 어려웠다. 이걸 간단히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빨리 우리 류미정 선배가 하는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저기 앞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의 얘기를 빨리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냈다. 네. 이 경험을 통해서 취업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등등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시해 주시고 이를 통해 배운 점 있죠. 네. 그것만 좀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소재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벼운 것, 너무 가벼운 것만 빼시고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 설명이 정말 확실하게 이해 가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지막 문항도 보면은 너가 우리 회사에 와서 뭘 할 수 있니? 이거에 대한 그렇죠.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우리 공사의 기본 역량인 정도와 책임, 소통과 협력, 열정과 도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본인의 역량과 관련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솔직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술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항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정도, 책임, 소통, 협력, 열정, 도전.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명확하게 그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힘든 게 이런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 셋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쓰실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 책임은 무엇인지 저는 한 가지 일을 하면 끝까지 어떤 결과를 볼 때까지 하는 것이 정도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과 협력이라 함은 갈등을 항상 중재해서 조절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먼저 꼭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사의 공사의 기본 역량이니까 앞으로 이런 정도와 책임을 바탕으로 여기 공사에서 열심히 일 잘하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포부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쉽게 풀릴 수도 있는 항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봤고요. 2차 전형은 필기입니다. 공기업인데도 NCS가 없다고 하셨었죠? 네, NCS가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공시험 보는 게 있는데 네. 여기는 전공시험 보는 대신에 아까 자격증 뭐 있냐, 어떤 교육 들었냐 그걸로 대체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부터 좀 볼게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인성검사와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보는데 인성검사는 적격 부적격입니다. 하지만 기준 미달자는 부적격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평가 100점으로 평가가 되는데 역시 만점의 60% 미만은 부적격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평가 영역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의수문에 여기는 자원 관리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1부에서 그 기록물 관리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자원 관리 이쪽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가 없는 적격자 중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 다 올린 다음에 2차 전형 점수와 가점의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뽑고요. 이제 여기에서 다 이제 선발이 되겠죠. 3배수를 좀 뽑고 있습니다. 다음에 IT 가도록 하겠습니다. IT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검사 적격 부적격 발표평가 100점. 여기는 발표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일반 전형에서는 직업기초 능력 평가가 100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발표 평가가 들어갑니다. 발표는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수행한 실적 또는 논문 발표 및 질의 응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수행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산 기술, 그 다음에 전입 연구 같은 경우에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 평점을 평균으로 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선발 방법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도 3배수이기 때문에 IT 전형이신 분들은 이 발표 평가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면 참 이 기술자분들은 잘 만드시거든요. 근데 네. 이 표현하는 게 좀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저는 이 표현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배경화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액션했는지 여러분들 구체적인 액션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고 이걸 바탕으로 당신네 공사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여점 포인트까지 해서 배경과 액션과 향후, 기업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서 설명해 주시면 면접관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필기 전형에서 IT 전형에서 발표 평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소서도 이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접 전형인데 면접은 또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과 IT 전형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죠. 그래서 직무 역량 및 조직 적합성인데 사실 말이 블라인드 면접이지 이미 면접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직무 역량은 다 점검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런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거는 태도. 그러니까 이미 필기라든지 서류라든지 다 통과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 지원자의 역량이 그렇게 저는 절대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랑 같이 우리 공사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좀 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접장 가셨을 땐 내가 너무 이거 잘한다라는 걸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진짜 한국조폐공사랑 잘 맞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도 뭐 정도, 소통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평가 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 미제출, 확인 불가능한 자료 제출 및 착오 또는 허위 내용 발견 시는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 및 경험의 적정성, 아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갈 텐데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고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먼저 물어봐요. 한국 직업방송에서 취업방송을 하셨다고요? 몇 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어렸던 건 뭐예요? 등등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하셨던지 안 하셨던 건지를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할 거고요. 네. 이 지원자가 진짜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험, 한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테니까 내가 서류에다가 작성해 놓은 경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내 스토리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 인재상에 부합한 여부는 뭐 여러분들 다 인재상에 부합하시니까 거기에 맞게 또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에 나는 이 인재상을 무엇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의 한번 내려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로 연결시키기 쉬우니까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 태도 및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저는 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인성 다 되게 좋죠. 저는 가치관이 되게 나쁘고요, 더럽고요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인성을 점검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꼬집으면 돼요. 진짜 조폐공사 오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진짜 우리 회사예요? 등등 여러분들을 꼬집거나 난처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눅든다라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라거나 고집이 너무 센다라거나 이런 걸 보여주신다기보다는 아 맞습니다 면접관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오고 싶어요. 저는 조폐공사 진짜 오고 싶어서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살짝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그래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반박하거나 꼬집으면 아 면접관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니까 인성평가라고 해서 꼭 답을 만드는 거에만 너무 초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만드실 때 성격상 장점, 단점 대답하실 때 보여주시는 비언어의 모습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좀 포인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도 역시 블라인드 면접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공사 인재상 부합 여부,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등을 좀 보고 있고요. 면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태도적인 부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의 부분이니까 그거에 있어서 좀 많이 트레이닝을 자소서와는 별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까지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어도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건 열려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좀 지원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NCS도 한번 보러 가시고요. 그다음에 진짜 내가 면접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조폐공사는 앞으로 지금 혁신을 좀 가장 많이 기대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혁신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즉 현재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좀 고민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임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